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효능과 쓰임새는 잘 알려지지 않은 6가지 식물, 바로 게맨드라미, 개미취, 개암나무, 갯방풍, 검은 참깨, 그리고 겉보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식물들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약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원수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볼까요? 우리 삶에 유익한 자연의 선물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물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게맨드라미입니다. 게맨드라미는 그 독특하고 화려한 꽃 모양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순히 관상용으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식물은 사실 예로부터 다양한 효능을 지닌 귀한 약용식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방에서는 게맨드라미의 씨앗을 청상자라고 부르며 그 줄기와 잎은 청상이라고 칭하는데요. 이 청상자는 특히 눈 건강과 관련된 질환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에 열이 과도하게 쌓여 눈이 충혈되고 붉어지며 통증이 느껴질 때 또는 눈에 이물감이 느껴져 불편함이 클 때 청상자를 응용하면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상자가 간의 열을 내려주고 눈을 맑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게맨드라미는 고혈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갑작스러운 코피를 먹게 하거나 피부에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부스럼, 즉 종기나 염증성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게맨드라미의 줄기와 잎은 피부의 가려움증을 진정시키고 종기를 가라앉히며 외부 충격으로 인한 외상 출혈을 멈추게 하는 데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민간에서는 옛날부터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기력이 쇠하고 몸이 허해질 때 게맨드라미를 타려 마시며 몸의 기운을 북돋고 더위를 이겨냈다고 하니 그 활용 범위가 정말 놀랍도록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맨드라미는 청열 즉 몸속에 과도한 열을 내리는 효능과 지열 즉 피를 멈추게 하는 효능, 그리고 살충 즉 해충을 제거하는 효과까지 지니고 있어 우리 건강에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식물입니다. 정원수로서의 가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게맨드라미는 그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감의 꽃으로 정원이나 화분에 심어 관상용으로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꽃 색깔이 다몽색에서 은백색으로 점차 변해가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정원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또한 게맨드라미의 어린 잎과 줄기는 신선한 나물로 요리하여 식탁에 올릴 수 있으며 씨앗은 앞서 언급했듯이 귀한 약용으로 활용되니 그야말로 버릴 것 하나 없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게맨드라미는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약용으로서의 가치까지 겸비한 팔방미인 식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식물은 바로 개미취입니다. 개미취는 우리나라 각처의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특히 가을철이 되면 아름다운 보라색 또는 연보라색 꽃을 피워내어 가을, 산과 들을 더욱 풍요롭게 수놓는 대표적인 야생화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미취를 삼국화나 쑥부쟁이와 혼동하기도 하지만 개미취는 그만의 독특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웹 검색 결과에서는 개미취의 구체적인 약용 효능, 한약명, 그리고 정원수로서의 활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화과 식물들은 다양한 양리 활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미취 역시 숨겨진 효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민간에서는 개미취를 염증을 완화하거나 해열 작용을 돕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 아름다운 꽃은 정원이나 화단에 심어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혹시 개미취에 대한 추가적인 약용 또는 재배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한의학 전문 서적이나 식물학 관련 문헌을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하고 심도 깊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미취는 비록 검색 결과가 부족했지만 그 아름다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식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식물은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계암나무입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계암 열매를 따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계암나무의 열매는 한방에서 진자라는 귀한 한약명으로 불리며 우리 몸에 매우 이로운 다양한 효능을 지닌 천연 영양 덩어리입니다. 특히 기력이 쇠하여 몸이 약해지거나 식욕이 부진하여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할 때, 또는 장시간 컴퓨터 사용이나 독서 등으로 인해 눈의 피로가 극심하고 현기증이 심할 때 계암 열매를 꾸준히 섭취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계암 열매는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허해진 기력을 보충하고 몸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위장을 튼튼하게 하여 소화 기능을 돕고 영양분 흡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놀랍게도 계암 열매에는 식물성 스테롤의 일종인 베타시토스테롤 베이터-SITOSTEROL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조절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동의보감과 같은 옛 의서에는 계암이 눈을 밝게 하는 명목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눈 건강 증진에도 기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원수로서 계암나무는 가정의 정원이나 텃밭에 심어 관상용으로 즐기기에도 매우 적합하며 무엇보다도 귀한 열매를 직접 수확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견과류의 효능이 재조명되면서 국내에서 계암 재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직접 계암나무를 키워보는 것도 건강한 식재료를 얻고 자연과 교감하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계암 열매는 그 자체로 생으로 먹거나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 삶거나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암을 활용하여 계암사탕, 계암장아찌, 계암죽 등 다양한 전통 음식과 현대적인 간식을 만들 수 있으며 계암으로 만든 기름은 예전에는 식용유나 등유로도 사용되었다고 하니 그 쓰임새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정월 대보름에는 부스럼을 깨는 의미로 계암과 같은 견과류를 먹는 풍습이 있었을 만큼 우리 민족의 생활과 건강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소중한 식물입니다. 맛과 영양, 그리고 풍요로운 삶의 의미까지 더해주는 계암나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다음으로 만나볼 네 번째 식물은 바로 갯방풍입니다. 갯방풍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바닷가 근처의 모래땅이나 해안가, 절벽 등 척박한 환경에서 자생하는 강인한 식물로 한방에서는 해풍초라는 귀한 한약명으로 불립니다. 갯방풍은 예로부터 해독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어 우리 조상들에게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갯방풍이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며 체내에 쌓인 불필요한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해독작용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방에서는 갯방풍을 천식, 기관지염과 같은 다양한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데도 폭넓게 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를 맑게 하고 만성적인 기침을 먹게 하는 진해거담 효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 기관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갯방풍은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도 상당 부분 입증되어 국내 특허청의 동맥경화증 예방 및 치료, 그리고 부종 및 피부염 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특허가 등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갯방풍이 단순한 민간요법을 넘어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갯방풍은 또한 해안가 토양을 안정화하고 황폐해진 생태계를 복원하는 프로젝트에도 활발하게 활용될 만큼 자연 생태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갯방풍은 뿌리, 줄기, 잎 모두 약용 및 식용으로 활용 가능한 버릴 것 없는 식물입니다. 어린 잎과 줄기는 신선한 나물로 무쳐 먹거나 바삭하게 튀겨 먹을 수도 있으며 담백한 맛의 국 요리에 넣어 시원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갯방풍잎과 줄기를 말려 차로 우려 마시면 향긋한 풍미와 함께 갯방풍의 양리 성분을 섭취할 수 있어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갯방풍, 정말 바닷가에서 나는 보물 같은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5번째 주인공, 바로 검은 참깨입니다. 검은 참깨는 한방에서 흑지마라는 한약명으로 불리며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식품으로 여겨질 만큼 다양한 효능을 지닌 귀한 식품입니다. 검은 참깨는 우리 몸의 기력을 증강시키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근골 강화 효능이 있으며 오장육부를 촉촉하고 윤택하게 하는 오장 자윤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노화지연과 피부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어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자 하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노인성 요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며 간과 신장을 보호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저하된 시력을 개선하며 탈모를 예방하고 머리카락을 검게 만드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검은 참깨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필수 영양소 덕분입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검은 참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 ANTHOC와 EANIN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 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혈당 수치를 조절하여 당뇨 예방 및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칼슘 함량이 매우 높아 뼈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당을 안정화하여 당뇨 환자들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당뇨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검은 참깨는 그 영양학적 가치와 뛰어난 맛 덕분에 죽, 무침, 빙수, 강정 등 다양한 약선 음식과 간식에 활용되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화랑들이 심신을 단련하며 즐겨 먹었던 자연 영양식 재료로 사용되었을 만큼 역사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흥미롭게도 숙취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하니 정말 팔방미인 같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은 참깨는 단순한 곡물을 넘어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활력을 더해주는 귀중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6번째 식물은 바로 겉보리입니다. 겉보리는 예로부터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던 대표적인 곡물 중 하나로 밥이 보약이라는 옛말처럼 식약동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겉보리는 특별한 한약명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매우 이로운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겉보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속을 든든하게 하며 몸속의 과도한 열을 없애는 청열 작용을 합니다. 옛 문헌에는 겉보리를 오래 먹으면 병이 생기지 않고 힘이 많아진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우리 조상들의 건강과 활력을 책임지던 중요한 곡물이었습니다. 겉보리는 현대에 들어서도 그 영양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다양한 건강식품과 가공식품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는 등 장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겉보리에 함유된 베타글루칸베이터-GLUCAN과 같은 성분은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리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혈당 관리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현대인의 식습관으로 인한 만성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겉보리는 정원수로서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우리 식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겉보리는 단순한 식량을 넘어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오래된 미래의 곡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게맨드라미, 개미취, 개암나무, 갯방풍, 검은 참깨, 겉보리는 각각 고유한 효능과 쓰임새를 지닌 소중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식물들의 숨겨진 가치를 되새기며 우리 삶에 건강과 활력을 더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치유의 힘을 선사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정보는 주로 웹 검색 결과와
일반적인 한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모든 효능이 현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따라서 특정 질병의 치료나 건강상의 목적으로 한약재를 사용하거나 식품을 섭취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한의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6가지 식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영감을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